한 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주요한 경제신문의 이슈를 콕콕 집어 전해드릴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김건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을 살펴볼까요? 오늘 경제신문 지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배터리 삼국지라고 해서 한, 중, 일, 한발 앞선 나라가 되기 위해 더 뛰어라. 매년 4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은 배터리가 유일하기에 과연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번 해에 어떤 나라가 더 앞장서고 어떤 종목이 좀 뛰어난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까? 라는 해답을 어떻게 내주시겠어요? 우선 좀 가장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 쪽에서 열심히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자기들 것만 지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LG화학과 삼성 SDI가 조금 뒤처져 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언제면 이제 보조금이 끝이 나냐면요. 2021년부터는 중국 쪽에서도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당연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 기술력이나 이런 게 뛰어난 어떻게 보면 LG 화학과 어떻게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이 어떻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앞에서도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40% 이상씩 성장하는 산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렸던 게 뭐였다? 바로 이 반도체였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뭐 바로 이 환경이 친환경적인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작은 주식들로는 어떻게 보면 LNF,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 머리에 쏙쏙쏙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이런 계좌가 정말 빨간불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네네. 수소차 관련주들이 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맞습니다. 미코가 2% 이상, 세종공업이 4% 이상, 수소차가 오늘 월요일부터 달려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작년까지 반도체가 주도의 역할로 그렇죠. 한국 시장을 이끌어갔다면 지금부터는 친환경 부분, 그렇죠. 배터리나 전기차, 수소차가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자, 한중의 배터리 삼국지 역전 노리는 한국에서 배터리 관련주들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번 주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로 넘어갈게요. 미국의 셧다운 역대 최장 35일이었죠. 지난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잠정 마무리를 짓고 해소가 된 측면에서 트럼프가 3주간 정부 재가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나가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자,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를 재가동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을까? 35일째 해소, 셧다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월가 시각 잠깐 보면요. 한시적인 셧다운은 해소가 되어 호재지만 이 점점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실제로 점점점이라는 게 여기에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시적인 이런 셧다운의 해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너무 오랫동안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여론이 조금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발짝 뒤로 살짝 물러나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대강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돌고 있던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강했던 어떻게 보면 저항대였던 2130, 2170까지 다 뚫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가는 조금 더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더 강했다가 수, 목, 금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은 다 보이겠지만
예. 결국은 그래도 2232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윗라인을 조금 더 위로 상향시켜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는 2200포인트 돌파 이후 네. 안착 가능성. 자, 얼마 전만 해도 2100선 돌파 이후에 안착 가능성 얘기를 네네, 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이미 이제 지지선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식시장의 이번 주 흐름을 명절 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무역 그렇죠. 협상도 네. 기대감이 있고요.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에 앞으로의 금리 흐름들도 이번 주에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요. 종목들 오늘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좀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실적이 계속 적자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염려감이 있으실 텐데 특히 2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 계획에 이게 네네. 과연 20조 원이 LG 디스플레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요. 거기다 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중국의 LCD의 주도권을 이미 내줘버렸습니다. 올해도 적자가 전망되고요. 지난해 3분기 반짝 반등했던 패널 가격이 4분기 들어 다시 하락. 이게 중국발 저가 공세 때문인데 LG 디스플레이 화면에도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악화 예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비중 축소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좀 등급을 아래로 목표 주가를 아래로 네, 내려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뭐 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습니다.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올해도 안 될 거야라는 얘기가 많았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워낙 IT가 어떻게 보면 붐을 이루면서 주가가 그래도 2만 원대로 다시 상승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G 디스플레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LCD가 이제는 아닙니다. OLED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실제 조금 생각보다 왜 이렇게 늦게 지금 계속해서 전환이 된지라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LG 모든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중국 쪽에서 이것도 만약에 보조금입니다. 실제 BOE 쪽에서 야 우리가 이 LCD를 잡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눌러야 돼라는 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작년 한 3분기 때부터는 야 우리도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올려서 주면 안 될까 이런 식의 물량에 대한 이런 조절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은 튀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패널 가격이 좀 올라와서 돈을 여기서 벌어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버는 쪽에서 지금 현재 X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건데 주가는 그나마 괜찮아서 좀 그나마 다행인데 네.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인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5,000원 돌파가 되면 25,000원 다시 한번 돌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23,000원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를 좀 더 아랫단으로 다시 보셔야 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으로 이 사람들의 시각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급 가지고 계속해서 수급 플레이가 됐는데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언제 되는 이 시점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LCD 부분이 이 중국발의 저가 공세로 그렇죠. 네. 계속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LCD 부분에서 좀 사업이 잘 돼야 네네. 그것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뭐 올레드에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네, 넘어가야 20조 원에 되는 건데. 투자를 하거나 할 텐데 이 기존 사업이 안 되니 네네. 도대체 신사업에 20조 투자를 어떤 돈으로 하느냐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고민이 되겠네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수급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 1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뭔지 아세요? 겹쳤습니다. 기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주간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들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또 순매도를 나타내서 팽팽한 수급 접전이 나타났어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금감원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계속 조만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분명히 회계 부정에 대한 얘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분명히 삼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게 마무리가 돼야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훨훨 날아는 갈 거다. 그렇지만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0%가량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라인들 어떻게 보면 뭡니까? 바로 헬스케어는 코스닥 넘버1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물량을 담아야 되는 이런 이슈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당연스럽게 물량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박스 범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64,000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고요. 상단은 84,000원. 어떻게 보면 한 2만 원 갭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한 가운데 정도 지금 현재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어떻다? 야, 안 돼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 금감원 이슈가 언제 터질 건지 다시 결론이 나올 건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박스권의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삼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살펴보시고요. 오늘 특징주 장 시작하자마자 호텔 신라가 주가가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5%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증권사에서도 시장 수익률 하회를 보일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내려잡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20% 하향 조정한 대신증권의 호텔신라 뷰도 살펴봤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호텔신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자, 우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데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그 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텔신라의 주가는 최근에 어땠다? 7만 원대 언저리면 계속해서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방금 나온 레포트에 좀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호텔신라는 면세점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이 잘 되면 호텔신라는 당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줄 거고요. 거기 면세점의 가장 큰 이슈는 뭐죠? 결국은 바로 중국의 인바운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 단위나 이런 게 최근에는 조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내국인의 어떻게 보면 면세점, 내국 면세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야, 이것도 좀 하락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기에 대한 이런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오늘 약세네요. 오늘 두드러진 상승과 하락 종목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투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